안녕하세요. 시크릿 캐나다입니다. 며칠 전 제가 취업 후 해고와 은퇴 걱정이 없는 직업이라는 영상 하나를 올리고 나서 유튜브 분석 탭에 시청자층의 연령대를 보았어요. 시청 연령대가 대부분 40에서 60대 분들이 보셨고 그 이전 연령대 분들은 아예 분석이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분석표를 보고 사실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의 40에서 60대 부모님들은 해고와 은퇴라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제가 캐나다 이민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 한국에서 저의 직장 생활은 정말 전쟁 같았어요. 항상 사내 정치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 그리고 성과가 없으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가족을 돌볼 시간은 사치라고 느끼면서 더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년이 있다고 하지만 직장 내 칼바람이 한번 불면 나도 해고 당하진 않을까? 40에서 50대 해고 당하면 나는 당장 뭘 하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몸은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건강과 직장 둘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게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걸 다 바쳐 회사에 충성했는데 정작 끝은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약간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든 하면 잘 풀렸기 때문에 더 그랬던 이유도 컸죠. 몇백 명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사회도 맡아서 해보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은 올라가고 회사에서 내가 뭐 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 중 한 명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남들과 다른 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가족과 건강 모든 걸 버리고 직장 생활에만 모든 걸 바쳤는데 결과는 너무나 냉정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라는 사람에게 후회하고 실망하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캐나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젊은 친구들과 일을 하는 걸 보고 저게 가능한 나라인가 싶었죠. 뭔가 저 나라에 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민 결정까지 2년을 고민하고 계속 알아보고 결국은 캐나다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캐나다의 삶은 한국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민 초반에는 후회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을 더 좋아하고 그리워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 아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 몸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천식과 감기를 달고 살아서 매일 약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아토피까지 생겨서 매일매일 아이와 전쟁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아이들을 보니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너무나 해맑고 잘 크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한국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동료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크는 아이들을 보니 캐나다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솔직한 마음은 아이들은 나처럼 크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경쟁하고 회사의 모든 걸 올인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걸 생각하면 사실 저는 한국보단 캐나다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먹고 살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어요. 몸쓰니 일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직과 기술직 월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기술직이 더 높은 분야도 많습니다. 또한 모든 직업 종사자에 대한 리스펙하는 시민의식도 있어요. 심지어 청소를 한다고 해서 너는 공부 못해서 청소하는구나 라는 마인드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만큼 대우를 해주는 나라는 바로 캐나다예요. 캐나다의 물가가 살인적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캐나다 회사들이 해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캐나다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를 하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해고를 당한다고 해도 캐나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라에서 자신이 벌었던 소득의 55%는 서포트를 해주고 하우스 소득이 낮아지면 그만큼 유틸리티 비용이나 생활비 보조금을 더 지원해줘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 중에 젊고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이민 와서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40에서 50대가 되어 본다면 그 전쟁터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아본다면 그때쯤에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가족들과의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언젠가 내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고 결국은 번아웃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뛰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캐나다는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재미있는 지옥 한국, 심심한 천국 캐나다라고 말을 하곤 해요. 한국은 할 것도 많고 재미있지만 그만큼 전쟁터이고 캐나다는 할 게 없지만 마음은 평화로운 그런 나라인 거죠. 만약 한국이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오셨다면 심심한 천국 캐나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